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를 하우패스에서 하고 있는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요. 간평사 시험 1차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경제학이고요. 또 하나는 회계학, 민법 이렇게 있죠. 경제학이 제일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실 때 막 7급 아니면 회계사 경제학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학이 내용은 기본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실 간평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쓸데없는 리던던시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요. 합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합격하는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저는 최근 10개년까지 봐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좁혀서요. 최근 5개년 동안 21년부터 뭐 25년까지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는지 그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요. 계산 문제 비중이 증가합니다. 뭐 때로는 경제학이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뭐 부족해요 하긴 하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요거는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5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요. 어떻게 꽈락을 면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산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과 기본적인 틀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응용을 같이 결합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간평사 경제학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리를 정확히 알고요. 대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뭔가 주관식 같이 논리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 필요는 없어. 그래프를 좀 활용합니다. 그리고 약간 간단하게 수식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경제학 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긴 해요. 이게 모든 경제학 시험의 최근 동향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크게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나누는데 국제경제는요. 좀 출제되는 비중도 작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반반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뭐 때로는 많았다가 적었다 또 많았다 이렇게 막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 방향에서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표를 그려가지고 막 개념 정리하는 거 암기 안 됩니다. 물론 경작에 꼭 필요한 기펜제가 뭐야? 어떤 특성이 있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특성은 어떻게 돼? 뭐 가격 PCC와 ICC가 같다라는 거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은요. 제가 나중에 암기 아닌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 안 됩니다. 네, 문제가요. 또 계산 문제도 있는데 시간이 한 문제를 1분, 2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객관식 강의 듣고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 가시다 보니까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앞에만 쫙 풀다가 앞에 뭐 소비자 이론에서 뭐 잉여 구하다가 뒤에는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문제를 다 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마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를 한 30분 동안 풀고 그 다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겠지만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재고 좀 풀어보는 모의고사 같은 약간 준 모의고사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미시경작은 대략 것이랑 나눠서 반반 이렇게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행인 게
거의 한 80%가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요. 소비자 이론 정도 그리고 시장 이론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생산 이론도 물론 나오고요.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관련한 지대라든가 뭐 이전 수입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요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거기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생산자 이론에서는요, 매번 쌍대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함수 준 다음에 그게 비용함수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요 공급에서는요, 이렇게 탄력성 계산하는 거 매년 출제가 되죠. 균형값이라든가 가격 통제를 했을 때 뭐 잉여라든가 후생, 초과 수요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효용함수를 변형시켜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험에서 시작이었는데 현시선호 이론이 가끔 출제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듣고 문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넘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 안 들으셨다 하면. 그리고 이기간 선택 모형,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 문제,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뭐 요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완전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독점과 관련한 문제들 많이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시죠. 과점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꾸르너 반응 곡선 구하는 거 이게 좀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 3분의 2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답만 빨리빨리 체크하는 연습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뭐 수요 독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비중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저 뒤에 후생 경제 관련해서는 후생 함수, 이게 효용 함수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공재, 그리고 외부성, 시장 실패 관련해서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계산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지만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중심으로 많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는요, 비중이 약간 이거 한 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 국제경제를 집어넣게 되면 좀 비중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수험경제학에서는요, 약간 우리가 현실 경제학에서 뭐 학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로 정리해서 고전학파, 통화주의 특성, 암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두 개를 해야 되지만 학파 간의 말 문제보다는 모형 속에 들어간 내재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이자율과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가의 여부, 고전학파는 많이 구축한다. 극단적으로 완전 구축한다. 케인즈는 뭘 구축이야. 지금 상황이 달라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때가 고전학파, 경제가 불황이어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가 케인작파니까 그 두 학파 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ISL은 모형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IS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서 Y는 C, IG 해서 식으로 도출하셔야 돼. LM 곡선, 화폐 수요 공급이 균형이 되는 국민소득과 이자율과의 관계, 그걸 잘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률 측정하는 거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런 것들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솔로 모형 나오는데 어렵게 하지 마세요. 솔로의 균제 상태, 정상 상태 찾는 거 그거 잘 보시고 황금률 정리하시면 돼요. 이 기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반복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 또 스페셜하게 그래프랑 계산 문제 특강을 따로 준비할 테니까요. 그걸로 기반을 탄탄히 다지시고 기초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든가 여기 솔로 모형, 성장률, 균형민소득 계산하는 거, 승수 효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경제학은요, 출제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출제되는 포인트도 주로 정해져 있고요. 주로 이제 국제무역, 국제금융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국제무역에서는요, 비교의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 거의. 아예 통으로 날리시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비교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파고드세요, 올라타세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관세 부과했을 때 효과 그 정도 중심으로 봐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환율 결정하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인데 이거 자꾸 문제 푸셔가지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행하는 고 빅맥 지수 있잖아요. 구매력 평가설의 특성과 그 간단한 식
그거와 이자율 평가설식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피셔 방정식입니다.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 단골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먼델 플레밍 모델 ISRM BP 곡선, 완전히 자본이 자유로운 BP가 수평인 거 정도만 하시죠. 보통 이제 회계사 시험이나 좀 어려운 거에서는 우상향 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비중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 원래 국제경제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수량설이라는 교환방정식을 피셔 가설과 연결해서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까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국제경제학 띡 이렇게 보진 마시고요. 국제무역은 미시와 관련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금융론은 거시와 관련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반반 이렇게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삼위일체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제학은요, 말로 하는 게 있고요, 그래프 수식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말로만 하면 그건 간단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복잡한 현실 경제 얘기를 말로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 영향을,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다각도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잘 반복하시고, 저는요, 단권화시켜서 노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이 문제는 A급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는 버릴 거,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계산 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면요, 요 효용극대화랑 이윤극대화, 탄력성, 생산함수랑 비용함수 바꾸는 거, 시장의 균형 문제랑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균형, 그리고 꾸르노 균형, 이런 거 푸는 거 이거 반복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롭게 우리가 막 고등학교 수학처럼 보지도 못했던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반복해서요, 사실은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는 머릿속에 가장 표준이 되는 문제를 암기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관련해선 승수라든가 ISRM, 이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GDP나 물가지수 계산하는 거, 라스파리스 물가지수 이용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거 계산하는 거, GDP 성장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를 객관식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쫙 한 다음에 어디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점 만점 맞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로 모형 여기 균제 상태까지는 풀 거야. 환급률까지는 풀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풀래. 뭐 그 정도까지는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을 익힌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막 단순히 암기해서 이 풀이 방식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을 익히고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은요, 아시겠지만 프랙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퍼펙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미시는 특히 패턴화 시킬 수 있어. 거시도 이런 문제들 다 패턴화 시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딱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봤는데 내가 봤었던 문제 패턴과 조금 이질적이거나 생소하다, 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평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는 분들은 간평사는 60점만 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나는 꽈락만 면해야 되겠어. 어떻게? 말 문제만 잘 해서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절반 정도 나오고, 말 문제도 말이지. 우리 그래프나 수식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봐서 쉬운 계산 문제라든가 그런 건 차차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쉬운 문제라든가 말 문제는 1분 내에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여력을 확보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찍을지 풀지, 그거는 다른 과목하고 같이 우리가 조율을 해서 밸런스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답안 작성 전에 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첫 번째는 시간 제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하시고, 틀린 문제를 잘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정리하세요. 보기 좋게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정리하셔서 거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문제들, 계산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 이상이 아니라 30회 이상 반복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 이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푼 다음에 자기 전에도 중요한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잠깐 싹싹싹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팟캐스트 비슷하게 공부할 만한 핵심 체크 관련한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내용을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버스나 지하철 가시면서 반복해서 자꾸 하시면은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경작은 책상에 앉아서 쫙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객관식 때 많이 할 거지만 기본 강의 때도 약간 복습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타일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본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오답 노트 같은 거 조금씩 만드세요. 근데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 하면은 쓸데없는 걸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시면서 2번 한 다음에 마무리 어느 정도 시험에 임박했을 때 자기한테 맞는 오답 노트를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문제를 다 시간 재고 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 20문제라든가 10문제씩 끊어가지고 10문제를 한 10분 정도에 풀면 되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답과 해설을 보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 10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랑 찍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잘 구별하시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문제 선별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난 계산 문제 다 치겠어, 찍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거의 까락의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문제까지 어디까지 풀 것인가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일부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해서 넘어가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출제 경향이 있는 것을 난이도 ABC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A급 문제는 잘 정복하시고요. 조금 처음이 아니다, 아니면 나는 경작과다 하시는 분은 B까지 하셔가지고요. 좀 뭔가 경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80점 이상 90점 고득점 해두시면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아니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2차가 안 되더라도요. 바로 1차 공부할 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왜 오답인가 이거 반드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제 카페 있잖아. 네이버에 가시면 짱박사 경작 스터디로 가보시면 거기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을요. 사진을 착각 찍거나 나는 이렇게 풀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카페에도 보시면 질문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저는 질문이 없는데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파악해서 출제자에게, 뭐 가상의 출제자에게 물어봐서 요렇게 중요하니까 정리해드리면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빠짐없이 잘 들으시고 이 문제 중요합니다 해서 A급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말씀드리면 그걸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스스로에게 맞는 맞춤화된 커스터마이즈된 오답 노트를 좀 잘 통해가지고 취약점을 정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경제학이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핵심 이론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미시경작의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 같은 거, 뭐 보상 수요는 무엇인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그런 것들이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ISLM, ADAS 할 때 고전학파, 케인작파, 단기와 장기일 때 뭐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AS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서 효용 극대화, 이용 극대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생산함수에서 비용함수 바꿔서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계산하는 거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나 수식을 사용하지만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서술적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주관식일 땐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노무사 노동경제학 강의하는데 거기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술형, 그래프, 수식 이걸 다 써야지 고득점 된다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다음 중 5명의 후보가 있다. 거기서 틀린 거 찾으세요. 이 중에 사기꾼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식 잘 푸시게 되면요. 나중에 살다가 또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반복하시고요. 다른 기출문제도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간평사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 저도 연도별 기출문제를 거의 한 10년, 15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장시켜서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서점에 가면 책을 구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도 괜찮지만 연도별 기출문제를 20문제씩 푸세요. 오늘 월요일이다. 1번부터 20번. 짝짝짝 30분 동안 푼 다음에 정리하시고 경제학 끝. 내일은 21번부터 40번. 이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짝짝짝 하면 월화 이틀 동안 1회분 40문제 끝났잖아. 그리고 내가 ISLM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고 내가 두렵네. 그러면 객관식 교재랑 기본서를 보면서 객관식의 그 비슷한 유사 문제를 잠깐 체크하시고 실업률과 고용률 계산하는 거 내가 까먹었네. 그렇게 되면 그 객관식 책 다시 펼쳐가지고 거기 파트 문제만 잘 보시고 아시겠죠? 그것만 반복하면 돼.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루한 그 과정을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학습 방법 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무슨 핵심 요약 특강이라든가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쪽집게 특강, 뭐 하루에 막판 뒤집기 특강 이런 거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 잘 들으시면서 편하게 이제 리마인드 하시거나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작적 사고력 말이 이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언제나 꽈락을 통해서 60점을 넘기는 거니까 경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뭐 50점 이렇게 목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50점 목표로 하시게 되면은 꽈락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2개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그냥 하시고 따라오시면 그냥 8, 90점. 안 하면 수업을 듣다 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경제학에서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간단하게 출제 경향, 객관식 시즌이 돼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염두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